네, 반갑습니다. 이 책 읽기 전에 임대차 계약 절대 하지 마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부제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경매 배당순입니다. 자, 확정일자라는 게 있죠. 예. 동사무소 가면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준다고 했죠.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그리고 배당순위 뭐 어떻게 될까요? 가보시죠. 자, 이미 앞서 수십 번 이상 나왔던 대항력을 다시 한번 또 정의하면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을 인도, 이사, 그리고 전입신고, 그리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하면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과 이후 다름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지금 뭐 명칭은 행정복지센터 뭐 그렇죠, 세무서 등을 받으면 만약 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향후 배당금에서 임차인의 순위가 인정되어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정일자라 함은 통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공서,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빈 것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쓰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준 임차인은 반드시 그 부동산에 이사한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전입신고 서류에 보면 확정일자 여부가 기재되어 있고요. 또한 혹여나 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잘 챙겨야 되고, 혹시나 불안하다 생각하시면 휴대폰 카메라 있죠. 예, 여기에 반드시 한번 찍어 놓는, 남겨 놓는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처럼 중요한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에 관하여 이제부터 좀 더 세부적인 법적 근거와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변제권은 민법 임대차 법조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권리입니다. 예, 없다고 했죠. 민법 임대차에는. 그래서 주임법이 생긴 거고. 자, 임대차 법법이 만들어지면서 임차인들이 가지게 된 제3 취득자, 즉 임차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오게 되면 이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딱 권리라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채권이 임대차를 물건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니까 물건화라고 지칭하여 정치가 좀 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되었다고 하면서 물건의 특징 중 하나인 우선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만 등기 능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떼가지고는요. 예. 그래,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현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장 부동산 업계에서는 별도의 돈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임차인이 꽤 많습니다. 얘기를 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똑같지만 일단 등기부상에는 등재가 안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민법의 임차권 등기와는 좀 다릅니다. 를 관공서 촉탁, 관공서끼리 이제 등기 신청을 하는 걸 촉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거를 전산을 해가지고 입력해서 바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을까. 한편 한편 우선 변제권과 관련하여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순위. 결국엔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행법상 우선 변제권은 등기와는 별개로 인정받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우선 변제 효력 시점입니다. 발생 효력 시점.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임차인이 부동산에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볼 때 그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 0시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 즉 등기부상의 내용을 신뢰하여 등기한 근저당권자, 예를 들면 은행이죠, 정당한 권리자로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오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근저당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그래서 분명히 깨끗한 상태, 물론 이제 등재는 안 되지만 상태라고 자기는 인정하고 바로 근저당 설정을 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등기하기 전에 바로 이제 누군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분 이 선량한 근저당권자도 당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주게끔 해서 당일날 바로 효력이 안 생기고 다음날 0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금 법적으로 정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국회법에 계류 중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효력을 받게끔 조만간에 이 법도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자, 임차인이고 저당권 등기 1,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자, 구분,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발생,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5월 1일날 인도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다고요. 그리고 5월 1일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아니죠, 5월 1일이 아니고 5월 2일 0시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5월 2일 0시. 그러면 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근저당권을 등기가 5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5월 1일날 근저당권이 빠르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저당권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인도 5월 1일 똑같어요. 전입신고도 5월 1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5월 2일날 받았어요. 그러면 요 5월 2일날 0시입니다. 똑같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날 전입신고가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래 되면은 순위가 어떻게, 지금 보면 저당권 등기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2일. 그러면 순위가 동일합니다. 자,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5월 1일날 인도, 5월 1일날 전입신고, 5월 1일날 확정일자. 그럼 5월 2일날 대항력 발생하죠. 근데 5월 2일날 0시부터 발생하는데 5월 2일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빠릅니까? 당연히 5월 2일날 0시가 빠르죠. 그래서 임차인 우선순위로 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좀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좀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우선순위, 우선 변제, 이 부분은 경매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